지난 시간에 테리고 맥실라리 피셔에 대한 구조물, 그리고 그게 퓨전이 되지 않으면 맥실라 프로트럭션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테리고 맥실라리 피셔의 구조가 스페노이드 본하고 팔라타인 본이 두 개가 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물이다. 그래서 스페노이드 본의 테리고이드 프로세스와 팔라타인 본의 피라미달 프로세스가 이제 언제쯤 휴전이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는 이제 새로운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논문을 너무나 유명한 버트 멜슨 선생님이 82년도 AJO에 퍼블리시 했습니다. 벌써 40년이 훨씬 넘은 시절에 논문 제목이 The Postnatal Development of the Palatomaxillary Region Studied on Human Autopsy Material. 그 사체를 이용해 가지고서 아주 귀한 자료로 연구를 하신 겁니다. 요지는 그 테리고 맥실라리 피셔, 그러니까 팔라타인 본과 스페노이드 본의 그 연결 부위의 그 퓨전이 이제 언제 일어날 거냐 하는 것인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슈처의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공식으로 컴플렉시티 인덱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단 거리와 여기에 보면 이제 A라고 하는 것이 그 테리고 맥실라리 피쉬를 이루고 있는 그 구조물의 최단 거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슈처가 이렇게 이제 균일하진 않고 울퉁불퉁하면서 이렇게 곡선의 형태로 이어져 있는 것을 이제 B라고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A분의 B. 그러면 이제 A가 짧고 B는 이제 기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치로 나오겠죠. 수치가 크면 클수록 유리한 거고, 수치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슈처의 어떤 그 영향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니까 맥실라 프로트루션에는 이제 불리한 거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선으로 보이는 것을 이제 최단거리라고 하고 A라고 이제 본 거죠. 이 요지는 보면 이제 컴플렉시티 인덱스가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컴플렉시티 인덱스를 CI라고 했는데 3.8에서 14.6까지 나옵니다. 어, 참 그 소위 주베나일 스테이지에서 굉장히 높게 나오잖아요. 이게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 A분의 B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3.8에서 14.6이라고 하는 베리에이션은 너무 커서 이거 좀 그렇긴 하다. 그러나 어쨌든 성장이 끝나고 나면 그건 굉장히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주베나일 스테이지보다는 애돌레센트 스테이지가 숫자가 더 작은 건 맞지만 여기도 베리에이션이 제법 큽니다. 그래서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어릴 때 트리고 맥실라리 피셔의 퓨전이 아무래도 안 일어났을 가능성이, 특히 퓨버탈 맥시멈 이전에, 그건 뭐 해박적으로 보면 확실히 그런데 오토피 머터리얼 가지고 해봤더니 그 레인지가 제법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설령 퓨버탈 맥시멈이 지난 상태에서도 뭐 좀 덜 퓨전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주변의 스테이지에 비해서는 좀 불리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한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드라이스컬 아까 이제 덴탈 에이지로 한 6 내지 7세 정도 되는 드라이스컬하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퓨전이 된 그야말로 어덜트 스컬을 보면 그리고 맥실라리 피쉬어 있는 부분이 확실히 여기는 뭐 구분도 안 되잖아요. 성인이 된 경우에는 이런 것들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실라 프로트랙션을 하겠다? 그러면은 테리고 맥실라리 피쉬어의 디스아티큘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부분의 퓨전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도 CET는 있었지만 이거 확인하려고 메디칼 CT를 찍기는 좀 과하죠. 그러나 요즘은 CBCT를 통해서 웬만큼
판별할 수 있으니까 특히 주걱턱 성장기에 있는 주걱턱 환자들에게는 시도해 볼 수 있는 좋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맥실라 프로트랙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냥 느낌으로 멋있어 보이는 장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페리고 맥실라리 리즌의 어떠한 그 퓨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아, 요소다라는 것을 한번 알려드립니다. 뭐, 그 동물 실험 중에 원숭이를 이용한 두 개의 그 동물 실험의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치열에 의지하는, 그러니까 덴티션 그 투스본 앵크리지 가지고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으니 스켈레탈 앵크리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요지고, 그렇게 했을 때 진정한 맥실라의 프로트랙션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맥실라 프로트랙션을 할 때에는 아무래도 PTM 부분이 디스아티큘레이션 되는 동시에 네지온 언저리를 중심으로 결국은 그 클럭와이즈, 카운터 클럭와이즈 로테이션이 되면서 하악은 이제 클럭와이즈 로테이션이 되는, 그래서 하악골 하우방 회전이 일어나는 상황이 당연히 발생하는데, 덴티션을 이용한 것 중에 발생하지 않은 것은 그 최후방 구치가 영향을 주는 구치가 없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특별한 현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스켈레탈 앵크리지를 심고 싶은데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어디를 심겠느냐? 자이고마, 뭐 아니면 맥실라 자체에 심을 거냐 하는데, 사실 투수점, 그러니까 치배가 있는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저런 스크류를 함부로 심기가 어렵죠.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자이고마에 턱 심는 것보다는 요새 인프라 자이고마틱 아치에다 플레이트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견인하는 방법이 그나마 추천할 만한 방법인데, 인프라 자이고마틱 아치에 플레이트를 심는 거는 그만큼 이제 6세, 8세, 뭐 10세 전후의 아이들에겐 또 엄청난 데미지는 뭐 두말할 것도 없죠. 해서 성공하면 좋은데 어쨌든 뭐 심는 과정이 만만치 않고, 또 양쪽을 다 심어야 되는데 이게 어느 한쪽이 루즈닝이 온다? 그럼 또 다시 심어야 돼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약간의 좀 어그레시브한 어프로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각오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투스본 앵크리지를 주로 쓰는 것이 그나마 그냥 마음은 놓이는데, 테리고 맥실라리 피셔 에어리어를 디스아티큘레이션 할 수 있다. 이 장치로 그건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올소건데 서저리를 피할 수 있는 방법 뭐 없느냐 했더니 이제 강릉대에서 이제 아주 차범고 선생님이 멋진 아티클을 이제 퍼블리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니 플레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클래스 3 환자의 이와 같은 디바이스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도 이제 자이고마틱 아치에다가 저런 플레이트를 이용해서 스크류 미니 스크류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스크류 세 개를 이용한 플레이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저렇게 쉰컵을 이용해서 이제 프로트럭션 하는 시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임상적으로 상당히 양호하고, 분명히 사진에서 보면 8세 10개월의 환자를 14개월 만에 크로스바이시 해소가 되고 리텐션을 지켜보는 과정에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더라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뭐 다만 이제 그 이 중첩이 너무 조금 로지컬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은 좀 아쉬운데, 어쨌든 이 케이스에서 맥실라의 프로트랙션은 확실히 도움을 받았다 하는 것인데, 이제 중첩의 몇 가지 좀뭐 네이존 포인트, 맥실라 자체의 맨디블의 포지셔닝이 조금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하는 것을, 그리고 구치부도 저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트레이싱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 6가지 군데
좀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저희가 아티클에 소개된 그 사진을 이용해 가지고 저런 식으로 트레이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로지컬하게 제너럴 슈퍼임포즈를 치료 전후에 따라서 이렇게 중첩을 해봤습니다. 이제 확대를 했죠. 아무래도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한 것을 보면 내지오는 뭐 확실히 이렇게 전하방으로 성장이 된 게 보이고, 그다음에 셀라의 아티큘라의 셀라 포인트는 이제 안테리어를 중첩을 했고요. 네, PTM 부분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ANS도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맨디블도 이렇게 나오고 그 아티큘라의 포인트도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중첩이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데 먼저 중첩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여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그다음에 그 중요한 그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로 우리 차범근 선생님이 에, 어, 굉장히 아주 한국을 대표해서 좋은 아티클을 이제 소개를 했는데 여기에 휴고 드 클락이라고 하는 분이 진정한 저 맥실라 프로트랙션 그러한 그 앵커로 사용한 페이스 마스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소개를 했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뭐 층컵 같은 걸 사용하지 않았고요. 이 실피시스 에어리어의 이런 플레이트 형태로 스크류 플레이트를 심어놓고 상악은 인프라자이고마틱 아치에다가 그런 미니 플레이트를 심어가지고 그냥 클래스리 일라스틱을 걸어서 맥실라 프로트랙션 또 하악골의 하우방 회전 뭐 이런 것들을 유도한 거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A, B, C, D, E, F 6개의 케이스를 아주 CBCT를 이용해서 전후를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준 자료가 있어서 굉장히 흥미롭게 이 아티클을 리뷰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흥미로웠던 것이 케이스 A, 첫 번째 케이스 A를 제가 조금 확대해서 좀 보여드립니다. 보시면 맥실라가 아까 이제 그 제가 언급했듯이 프로트랙션이 됐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PTM 에어리어의 디스아티큘레이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이 중첩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맥실라의 팁 다운, PNS가 약간 다운이 되고 ANS는 전방으로 이동되는. 그래서 이 카운터 클럭와이즈, 그러니까 클럭와이즈, 카운터 클럭와이즈로 로테이션이 되는 현상을 보였고 무엇보다도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하악골 하우방 회전이 일어났는데 팔라탈 플레인을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그리고 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후를 이렇게 이제 이어서 보면 점선으로 후를 이제 점선으로 다시 표시해서 보면은 저렇게 팔라탈 플레인이 팁 다운이 된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맥실라의 프로트랙션이 확실히 이루어졌다고 하는 결정적 증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아까 동물 실험에서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저희 또 드라이스컬 연구에서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맥실라가 프로트랙션이 되면 그 PTM 부분의 디스아티큘레이션이 일어나면서 맥실라는 결국 이 카운터 클럭와이즈 로테이션을 일으키므로 그 결과로 하악골 하우방 회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맥실라의 프로트랙션의 이제 증거가 이렇게 보이는 거고 여기 이제 다시 또 잠깐 이 사진을 먼저 좀 잠깐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A에서 보시면 그 PTM 부분의 밑부분이 굉장히 넓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PTM 부분이 넓어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PTM 부분의 디스아티큘레이션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러한 케이스 맥실라 프로트랙션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PTM 부분의 그 변화를 CBCT나 이러한 그 엑스레이를 통해 가지고 확인한다면 굉장한 증거가 된다. 항상 그것을 확인하셔야
맥실라가 견인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결국 하악골이 하우방 회전이 일어나면서 클래스 3의 어떤 프로파일의 개선을 도모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